이어서 강경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문 의원입니다. 앞에서는 이심전심했는데 저는 오늘 생각했습니다. 아, 보름달 슈퍼문 강경문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정했습니다. 너무 앞에서 좀 딱딱해서 좀 웃으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고요. 부교육관님, 네. 학생용 스마트 기기 관련해 가지고 뭐 초등학생 태블릿 컴퓨터 지원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 찬반의 논리가 팽팽해야 장점과 단점이 보완되면서 정말 잘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공론화를 거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4년도입니다. 태블릿 PC를 구입을 해서 제가 1, 2년 사용을 하다가 그때 작은 아들이 유치원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한창 뽀로로를 볼 때였습니다. 식당에 가면 뽀로로를 틀어줬어요. 세우고. 정말 그때는 태블릿 PC가 훌륭하다. 물론 제가 메모하고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자료를 찾으려고 했던 거였지만 그리고 1, 2년이 지나자 애들이 게임 어플을 깔고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아닌가. 그래서 결국 태블릿 PC가 뺏겼습니다. 하지만 또 1, 2년이 지나서 여기에 영어 같은 거를 교육 프로그램을 깔아줬더니 애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런 거를 볼 때 와이파이를 작동시켜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해버리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구나. 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애들이. 그러던 애가 올해 드림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받는 순간에 정말 환호했으며 갖고 오면서 만세 불렀습니다. 아빠, 내 받아왔어. 노트북. 한번 만져보자. 안 돼. 근데 만져보니까 저 노트북은 상당히 무거웠어요. 그거는 좀 단점이었지 않는가. 물론 사양이 좋아서 그런 건 맞습니다. 제가 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가까운 데 아들이 다녀서 우리 아들을 데려다주고 의회를 오는데 그 노트북을 가져갈 때마다 덜컹덜컹 합니다. 잃어버리진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 물어봤어요. 노트북 어디 갔냐? 학교에 있다. 잘 사용하고 있냐? 잘 사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정보화 시대, AI 시대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의견을 주는 거는 저는 이게 성장통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쓰는 데가 어디 있을까 보니까 글로버 필기 앱, 기업인 군 노트라고 있는데 이 앱을 활용을 해서 영국, 홍콩에서 공개해서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스마트 칠판에서 교육을 가르치고 앱을 설정하면 이 앱에서 숙제를 내고 이 앱에서 설명을 해주고 필기도 돼버리고 다만 문제는 필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주입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또 단점일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앞집이라고 합니다. 도청에서도 지금 AI 관련해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필요한 거라고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봤는데 스마트 기기 보급 현황을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주도가 13번째입니다. 거꾸로 5번째. 나는 이렇게 가니까 정말 이게 스마트 기기가 보급에 탑5에 있을 줄 알았는데 밑에서 5번째라는 걸 보면서 정말 이래도 부족한가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여기에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이 거의 꼴찌입니다. 15위. 그러던 서울이 이 사교육을 잡으려고 로봇 선생님을 내년부터 일부 학교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2025년도에는 워너비 있는 없는 학교, 초등학교에 167개 학교에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제주가 정말 거꾸로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보거든요. 물론 상임위에서 정말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이 된 건 아닌가라는 저는 보여지는데 물론 이런 거꾸로 저도 찾아봐서 이런 태블릿 PC 이것도 집에 가져가는 건가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드림 노트북과 달리 학교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구입하면 보관을 철저하면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정엽 위원님 말씀했던 그런 단점, 이게 그 6년, 7년 쓰는데 AS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5년 동안 AS 기간 또 있다라고 지금 저는 봤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업 산출 내역에 보니까 70만 원 곱하기 만 260명, 그리고 충전기는 200만 원 곱하기 613만 원, 613대. 약 16명에서 17명의 한 대 정도는 보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지금 생방송인지 몰라도 누가 반대하는 것 같아갖고 모르는 전화가 계속 와서 저를 괴롭히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교육감님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거꾸로 그 상임위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정부와 기금에 편입시켜서 내년에 추경해서 꺼내고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렇게 의회에서 감액을 해버려 가지고 이 AI 교과서에 도입이 차질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 만약에 추경이 없을 시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은 추경이 안 된다라면은 저희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 초등학교에 태블릿 PC가 보급돼 있는 게 한 10,000대 정도 되는데요. 10,000대 정도 되는데 그것도 대부분이 90몇 프로가 18년, 19년도에 이게 그 보급된 태블릿 PC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저희들 AI 교과서 활용할 때 쓰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라면은 정말로 이건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정부와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라면 사실 아까 그 컴퓨터 보급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거꾸로 지금 4등, 5등인데요. 1년 정도 지나면은 저희들이 진짜 거꾸로 1등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예측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예측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그 교육감님이 아까 소통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통을 정말 도민들하고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정말 다시 반영을 해서 이거 어쨌든 살려서 노력을 하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 정도만 얘기하고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이 GBPS 관련해 가지고요. 이 기급액 퍼 세컨이라고 이게 줄임말 같아요. 그 초당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낼 수 있는지 나타내는 단위. BPS. 그래서 1초에 대략 10억 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각급 학교의 네트워크 광통신 기반, 이 10Gbps 대역폭으로 계산하는 사업인데 이번 신규로 85억 7,3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 또한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는데 정확히 이런 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설명. 이것도 그 AI 교과서 대비한 사업인데요. 3개년 정도로 해갖고 이렇게 유선망을 학교 내 유선망을 1기가 BPS에서 10기가 BPS로 이게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2기가 BPS 이런 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기가 다음에는 10기가 BPS인데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게 하는 사업인데 3개전 나눠서 하는 거고, 일단 내년도는 좀 큰 학교, 동지역 큰 학교 여러 개 문제되니까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한 40개 정도 학교로 해갖고. 그러니까 동시에 다 있어야 되는 거네요. 아까 태블릿 PC하고 이런 망들이. 그 같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 되겠습니다. 그 안 하면은 계속 버퍼링이 되고 AI 이 내용을 불러올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 교육관님, 교육은 100년 지대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교육을 잘 지켜서 나라에 써먹을 수 있는 훌륭한 학생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돼야 된다라고 그 교육을 하는데 정말 잘 가르칠 수 노력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이 AI 교육이 정말 잘 돼가지고 그리고 아날로그 교육하고 디지털 교육하고 수평을 맞추는 거, 평행을 맞추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강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문 의원입니다. 그 오승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지금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서 예산 심사를 받고 계시는데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지금 마지막 우리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네, 제가 그 환경 교육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속 가능 생태 교육 운영 이렇게 보면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이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신재생,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학교 환경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번에 티타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도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안도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 공모 사업, 탄소 중립 중점 학교 및 그 그린 스마트 학교와 환경 관련 그 연구 학교도 연계를 하면 어떨까라고 그런 제안도 했고, 지금 그린 스마트 학교를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스마트 학교는 좋습니다. 근데 왜 그린이 빠졌을까라고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 그 교육행정 질의 때도 했었고,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학교 를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런 기능을 하는 학교,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화 하는 학교 보니까 148개 학교가 있는데 전부 다 148개 학교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네, 거기에 다른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면 좋을 건데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지금 잠깐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거 드린 건 뭐냐면 사실 앞전에서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 왜 우리 교육감님에게 드렸냐면, 지금 들어오면서 지금 도민분들이 지금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제 앞에 점심 나갈 때 사람들이 많이 계셨고 들어올 때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게 출력 제한 때문에 그 보상비를 지급해라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을 진행하면서 지금 12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제주가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메카가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국에 비교하면 제주도가 작년 기준으로 19.2%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기록하고 21년도 기준 육지부는 7.4%, 제주도는 18.3%, 약간 2.4% 비중이 높습니다. 정말 잘 되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잘 되다 보니까 출력 제한이 일어나는 겁니다. 셧다운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수원 농가를 밀어갖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했는데 수익이 덜 나다 보니까 지금 감귤 이제 농가가 이제 또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 말을 듣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해야 되느냐, 책임을 져라 하는 그거 같은 얘기인데, 그런 사회적 이슈도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섹터 커플링을 얘기하는데 이런 출력 제한을 해소하고자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 P2H가 신재생 에너지, 잉여 전력으로 히트펌프를 가동을 해서 냉난방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거고요. P2M, 그런 전기줄이 전봇대가 없는 곳에서는 유조선이 있는데 거꾸로 전조선이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유조선 같이 큰 배인데요. 그거를 갖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시 전기를 충전해주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고, P2G가 잉여 전력으로 해서 우리 수소, 전기를 물을 전기로 분해시키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그린 수소 우리 앞에서 많이 하는데요. 도정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기술을 학교에 한번 도입해 보면 안 될까? 그러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P2H.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삼양 수원지에서 별도봉까지 가는데 화북초등학교, 오영고등학교가 지나갑니다. 여기 도서관에는 약 16, 17도 되는 물이 있습니다. 온도. 이 온도를 활용해서 화북초등학교의 신재생 에너지 하나입니다. 아직 신재생 에너지 등록은 안 됐는데 왜? 이런 용천수를 가지고 한 사례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화북초등학교가 한번 그거를 획을 기어주십사,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십사라고 제의를 드리고 싶고, 앞에 화북 공업단지에서는 탄소, CO2를 배출을 하지만 우리 학교는 탄소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그리고 도에서는 P2
P2G 그린 수소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P2H라고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영고등학교도 있지만 화북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물론 해서 잘 하면은 되겠죠. 그런데 아직 체육관만 해서 BC가 약 한 0.5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 학교가 그린 스마트 학교로 이제 되고 이제 증개축을 할 경우에 하면은 BC가 1위 이상 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는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의견에 저희들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저도 뭐 방향에서는 저희들 뭐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제가 10년 정도 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한번 봤습니다. 특히 도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달리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부분이 BC가 좀 더 낮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 뭐 지속 가능한 어떤 제주를 갖고 나가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에너지 뭐 효율 뭐 재정 효율화 이런 걸 떠나서 BC에 관계없이 일정 부분은 교육적 차원에서 BC가 낮더라도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도입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도정에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재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네.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저께 그저께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민원이 발생한 건데 인근 학교에 그 인조잔디를 이렇게 했는데 인조잔디를 다른 학교로 그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쓰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왔대요. 해서 다른 학교에 주려고 보관했다가 학교를 주려고 했으니 거기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에 대한 그 성분 조사 이게 그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분 조사가 나와서 괜찮으면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 없어서 하려고 했는데 어느 다른 분이 그거를 보고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육지부에다가 이렇게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폐기물 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은 너무 억울하다. 서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간 건데 왜 내가 이거 책임을 져야 되나. 너무 억울하다라는 그런 얘기에서 감사위원회에 가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뭐 누구 초반 얘기는 조금 들었습니다만 알고 계신 분 중간 계십니까? 이유는 잘 이 부분에 모르겠습니다. 대해서? 그 지금 시간이 저가 잠깐 한 거라서 예. 감사관 김희정입니다. 네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달리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가 지금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 한번 저가 예, 이거는 예. 얘기를 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공무원의 억울함도 한번 저도 들었기 때문에 기회 되면은 한번 그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